이렇게 자주 시도하라. 이게 그냥 이렇게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수련은, 그 어떤 수련이든지 이렇게 한 번 했을 때 뭐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는 한 번 했을 때 한 두세 시간 해야지 이렇게 좀 수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 보면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극히.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잡념하고 놀고 있거나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보면. 물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수련자들에 따라서. 왜냐면 이렇게 집중이나 호흡을 안정시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그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좀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련이 자연스럽게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결과는 또 결과대로 안 나오지 않죠. 이렇게 자주 시도해라. 이렇게 짧게나마 자주 시도하는 것이 수련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련의 모든 요소를 끊겨버렸네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련의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는 없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막 이완, 호흡, 집중, 몰입, 막 이렇게 막 이걸 막 그 용을 쓰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나의 내부적인 부분, 외부적인 환경적인 부분 이런 거를 다 정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란 본시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로 분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집중과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련의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이 사실을 이렇게 먼저 대전제로 깔고 이렇게 수련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련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수련이 잘 되는 그 모든 것의 확률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5분, 뭐 3분, 뭐 10분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 왜 그런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하면 이렇게 수련이 잘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높이는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습니다. 이렇게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그 맥주병이거나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시다가 수영을 처음 배우는 거하고 같아요. 수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영을 잘하려면 이렇게 이론적인 면을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뭐 팔 스트로크를 뭐 몇 도로 해라, 호흡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기적인 부분도 실질적인 어떤 실기, 직접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일단 수영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먼저 물에 자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물에 익숙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물에 자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한 번 했을 때 막 한 두세 시간 뭐 길게 하면 뭐 이렇게 더 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뭐 인간은 뭐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생각, 감정, 행동,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적인 부분에서 무의식적인 부분이 존재하죠. 무의식적인 부분, 이렇게 사고적인 부분. 이제 그 무의식적인 부분은 이렇게 뭐 본능, 생존욕과 번식욕, 그런 자기보호 본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이런 그 생각들,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감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가 있죠. 이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면 왜 자주 물속에 들어가야 되냐면 그렇게 무의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본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간의 이런 그 표면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 무의식적인 레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에 자주 들어가면 이렇게 무의식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신체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인식하게 되거든요. 자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게 무의식적인 영역, 저 깊은 영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질적인 것에 이렇게 내가 익숙해지면서 수영을 하는데 좀 훨씬 여유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수영을 할 때 잘 안 늘던 게 굉장히 빨리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수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수련 역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전혀 새로운 낯선 것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 자신의 무의식적인 영역,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그렇게 육체적인 영역에서 내가 수련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할 때 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주 수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수련에 도움이 됩니다. 수련이 너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더욱더 막 이렇게 의지를 내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짧게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뭐냐면 왕도는 없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수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항상 안 되고 힘든 방법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똑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효율이 좋을 때도 있고 효율이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생긴다거나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그래도 원래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막 어거지로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 내 무의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에서 수련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어거지로 수련을 하기 시작하시면 거부감이 저 본능적,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굉장히 강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련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괴로운 것이 됩니다. 부담스럽고 괴로운데 하고 싶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슬슬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수련을 해서 도망치려고 그러죠. 원래 수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수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5분이든 이렇게 수련을 하실 때 너무 잘 안 될 때는 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렇게 일단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렇게 좀 안정되면 또 하시고 또 쉬었다가 또 하시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빨리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련이 너무 잘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방편을 삼는 거죠. 자주 시도하나?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수련을 이렇게 막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완벽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수련하려고 그리고 막 시간도 길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노력과 정성은 좀 이렇게 인정할 만한데 굉장히 이 효율성도 낮고 어리석게 수련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수련을 되게 딱 파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생각하면은 수련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할 그런 시점에서 그때서야 이렇게 수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자주 올까요? 예, 자주 안 옵니다. 자주 안 옵니다. 절대 자주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수련을 이렇게 하는 빈도수가 이렇게 길어지게 돼요. 수련을 잘 하시려면 수련이 잘 되건 안 되건 무조건 자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수련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것은 항상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연한 것과 싸우면은 내가 또 이렇게 나 자신만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이렇게 그 수련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예요. 물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시간조차 없으면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엔 정말 그러죠. 이렇게 직장 다니고 이렇게 경제 활동하기만 해도 이렇게 빡빡한데 그러면 뭐예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더 자주 해야지. 2분, 1분, 30초라도 일단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그건 그냥 핑계입니다. 핑계고 변명이에요. 30초라도 일단 하면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낫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그런 것이 익숙해지기까지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정말 수련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